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복지부 장차관, 특히 박민수 차관은 꼭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렇게 의세 발언을 해서 의사들을 등 돌리게 했고요. 최근엔 직접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오기로 했다가 오지 않아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박 차관 경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경질을 하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2026년 의대 정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건 정부와 여야 모두 좋다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박 차관이 자리를 지키는 한 논의는 공회전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윤영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가선 위원장님은 처음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민수 차관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빚었는데 오늘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발언한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돼서 여러분들 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환자 스스로 중증이나 경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급적 국민들께 요청드린 거는 응급실을 불가피하게 가게 되더라도 좀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먼저 좀 방문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렸던 건데 좀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게 사과인지 여부는 뭐 따져볼 부분이지만 일단 입장을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이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들도 같은 내용의 촉구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다 제가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당 구성원이 부르는데도 안 오는 거는 저는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연들이 싸워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김윤영 의원님. 네. 대통령실은 경질 요구, 경질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일축해버렸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입장이죠.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통령실은 의료개혁과 응급의료체제 유지 두 개를 다 동시에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현안이 많은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내 입장이 다른 이유는 지금 이 의료 대란 현실이 워낙 심각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질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질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당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경질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고 그 경질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당내에서 별다른 목소리가 안 나온 걸 봤을 때 당 내부의 입장은 현재 경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여론은 어쨌든 경질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박민수 차관의 경질 없이는 의료계에서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재신임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강대강 대치가 풀릴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지가 좀 생겨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의 저 발언도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장차관 교체를 하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는요. 지난번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최혜병 사건 때도 그랬고요. 책임자가 책임을 지면 누가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겠냐. 이런 인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저는 대화의 여지, 물꼬가 트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이 당연히 자신의 어떤 입장과 태도를 뒤로 한참 물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관, 차관 중에 일단은 차관은 당장 물러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차관 역할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의사 단체와 이런 데들이 협상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사여야 되겠죠. 예. 다만 장관은 전 전제를 좀 놓고 나중에 물러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좀 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여야, 의, 정 이 네 가지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제 1번, 2번이 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3번도 삐걱대다가 결국엔 국민들 앞에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선에서부터 이미 변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의사 단체를 공격하고 또 국민들께 있어서 굉장히 이 정말 보건복지부 차관이 맞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의 발언이 맞나, 경증과 중증 이거를 환자들이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이거 대화의 물꼬 트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